퇴직 후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 대신 매달 고정된 비용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은퇴 전에는 막연하게 다가올 것 같았던 문제들이 실제로 퇴직 후에는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예상보다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은퇴자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런 예기치 못한 부담을 미리 준비하고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이 방법들을 꼭 기억하세요. 퇴직 후 갑자기 튀어나온 건강보험료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했던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보험료가 예기치 않게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각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예기치 않은 비용이 그 꿈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직장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초반의 김 씨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퇴직 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었고 보험료 인상 없이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이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퇴직 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것을 피하려면 소득신고 방법을 재검토하자.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 퇴직 후의 소득이 달라졌다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소득이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보험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박 씨는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까 걱정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 직후에 자영업을 등록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소득을 최대한 낮춰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변할 때는 소득신고 방법을 잘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낮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만큼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보험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소득 신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미리 대비해두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만약 퇴직 후 직장 가입자나 배우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건축물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이 씨는 퇴직 후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는데 다행히도 재산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이 대부분 독립해 살고 있어 재산이나 자동차도 많지 않았고 그 덕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퇴직 후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으니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던 건강보험이 퇴직 후에는 전액 개인 부담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 가입자처럼 직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어떤 이유에서 발생할까? 일단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퇴직 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의 월급이 아닌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갑자기 재산이나 다른 자산들이 많을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 보험료는 여전히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보유한 재산의 집, 차량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 신고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 어떻게 신고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할 경우 소득 신고를 너무 높게 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60대 후반의 한 어씨는 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득 신고를 처음에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 후 그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보험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 신고 방식을 신경 써야만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B씨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 걱정했는데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기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소득이 적은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C씨는 퇴직 후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 가입자였을 때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외에도 은퇴 후에는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보험료나 다른 보험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 후 소득신고 방법을 재검토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퇴직 전부터 건강보험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며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된 은퇴가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